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0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거북이라는 의미의 귀부가 되겠습니다. 귀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거북이를 나타내는 귀자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구로도 읽히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명자가 되겠습니다. 울다 라는 뜻의 명자가 되겠습니다. 새가 지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해서 이제 입구자에다가 새 조자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울다 라고 하는 것은 울다 뿐만이 아니고 울리다 라는, 종이 울리다 할 때에 그 울리다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새가 울다, 종이 울리다 이런 형태의 울다 또는 울리다 라는 의미의 명자가 되겠습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역폭, 즉 어떤 움직이거나 또는 그 소리가 나는 울림이 있거나 할 때 그 대역폭이 같은 것끼리 만나면 서로 함께 울리면서 그 파장이 증폭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공명대가 형성이 되면 자칫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강한 힘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명대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헤르츠가 두 개 이상이 서로 만나서 같은 헤르츠 대역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거나 또는 위험 상황에서 외치는 외마디 소리를 얘기합니다. 자명고라고 하는 것은 적이 침입하면 스스로 울린다는 전설의 북입니다. 전한에서 한반도에 설치했던 한 사군 중에 하나인 낙랑군에 설치되어 있었던 북을 얘기합니다.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그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귀 속에서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느끼는 현상을 얘기하고, 이명이 이제 심해지면 이것도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명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라져 가고 있는 생활, 옛날에는 필수품이었죠. 생활 물품인데 시계였었죠. 그 시계에 맞춰놓은 시각이 되면 따르릉 하고 강하게 울리면서 잠을 깨워주는 그러한 시계를 얘기합니다.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그룹에서 추구하거나 또는 주장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논쟁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자기네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한 일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러한 일을 기반으로 해서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방이라는 의미의
이 방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방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로 그 단어가 되는 케이스고요. 다른 공간과 이격 시켜서 폐쇄시킬 수 있는 일단은 담으로 둘러싸고 문을 내서 다른 공간과 구분한 것을 우리가 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통상 방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 칸을 쳐놓은 것 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그 실을 얘기하는 거죠.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공간, 폐쇄된 공간 얘기죠. 폐쇄된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이 아니면 안방이라는 말을 원칙적으로 안 씁니다.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각 방이 벽으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드나들기 위해서 만든 문을 얘기합니다. 방문은 창문이 아니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방이라고 하는 것은 부엌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고요. 방바닥이라고 하면 한국의 주택은 플로어를 온돌로 해서 난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 난방이 가능한 방의 플로어를 얘기합니다. 이 방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이라든지 또는 그 난방을 온도를 깔아서 난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에서는 통상 방바닥이라는 말을 안 쓰죠. 방바닥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데 방바닥이라는 표현을 잘 안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추울 때 방에 온기를 넣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냉방이라고 하는 것은 더울 때 공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한국은 여름에는 35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에는 한 15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방과 냉방이 모두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방도 사실은 이제 현대에서 사라져가는 말인데요. 책방은 서점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을 위해서 반주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고객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얘기하고요. 다방도 현대 한국어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말입니다. 다방이라는 말은 이제 커피숍이라는 말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공방이라는 것은 특히 손으로 하는 수제 공예품을 만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 공방에서 그 체험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그러한 이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사자가 되겠는데요. 쏘다 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손으로 던지거나 또는
발로 차거나 또는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쏘거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씨를 쓰는 순서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좀 특이한 글씨는 순서가 조금 틀리게 쓰더라도 뭐 크게 신경을 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쏘다 라는 의미의 사자를 보고 계십니다. 사격하면 총을 쏘는 것, 총알을, 즉 총을 이용해서 총알을 발사하는 것을 얘기하죠. 발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그 발사 장치를 통해서 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이 날아가게 한다든지 또는 버튼을 눌러서 미사일이 날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라고 하는 것은 예방,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해서 체내에 침습적으로 약품을 투입하는 일을 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정액을 분출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반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면에 부딪혀서 그 굴절각에 의해서 되튀겨져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사는 예를 들어서 공을 찼을 때 또는 던졌을 때 벽이나 이런 곳에 맞아가지고 되튀겨져 나가는 것도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 빛이 나가다가 어떤 거울이라든지 이런 데 면에 부딪혀 가지고 뒤튀겨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것도 모두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특이하게 생물체가 그 생명 유지와는 관계없이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을 하는 것을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원반을 던진다든지 수류탄을 던진다든지 하는 것처럼 손으로 무엇을, 예를 들어서 돌멩이 같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원래는 투사라고 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빛을 통해서 스크린에 영상을 보여지게 한다든지 또는 빔을 통해 그 레이저 광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홀로그램으로 공중에 영상이 나타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꼭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미필의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라든지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또는 꼭 이게 이제 뭐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 이외에 뭐 동물이나 또는 그 물건이라도 되죠. 그쪽에 이거를 이입시켜서 본인이 이루고자 했었던 것을 실천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투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사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구심력은
이 들어오는 걸 구심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심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평면일 때고, 입체에서는 이런 한쪽 면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360도 전체, 예를 들어서 저쪽 방향으로도 가고 이 앞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한 360도를 회전하면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뻗어져 나가는 것을 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열원에서 열을 실은 전자파,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죠. 열을 실은 전자파를 방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사열이 이제 일단 그 대상을 따뜻하게 하는 1차 행위가 대사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죠. 복사를 받은 열을 이제 그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것에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공기나 액체에서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온도를 평준화하는 것을 대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다다랐을 때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방사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사능은 바로 생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위험 물질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제 체크되고 있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쪼이다 라는 뜻입니다. 빛을 쪼이다, 또는 이 방사선도 쪼일 수 있죠. 방사선 중에서 방사능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사선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식품의 소독 또는 멸균 이런 데에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가장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그 소독 방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세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자에 대해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흔히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